여러분이 지금 매달 꼬박꼬박 내고 있는 그 돈, 정말로 여러분의 노후를 위해 안전하게 쌓이고 있다고 믿으십니까? 아니면 국가가 보증하니까 설마 떼먹게야 하겠어 하는 막연한 낙관론에 기대고 계신 건 아닙니까? 제가 오늘 정말 불편한 진실을 하나 꺼내보려고 합니다. 많은 경제학자와 전문가들이 사석에서는 쉬쉬하며 이야기하지만 공론화하기엔 너무나 뜨거운 감자. 바로 여러분의 퇴직연금과 국민연금이 구조적으로 폰지 사기와 다를 바 없다는 섬뜩한 경고입니다. 폰지 사기가 뭡니까?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의 수익을 메꿔주다가 더 이상 새로운 호구가 들어오지 않으면 와르르 무너지는 구조 아닙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인구 구조를 보십시오. 돈 낼 사람은 사라지는데 돈 받아갈 사람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폰지 사기의 끝물과 도대체 무엇이 다릅니까? 그런데도 여러분은 정부가 알아서 해주겠지, 내 회사가 알아서 굴려주겠지 하며 계좌 비밀번호조차 잊어버린 채 방치하고 계십니다. 그 게으름의 대가가 30년 뒤 빈곤으로 돌아온다면 그때 가서 누구를 원망하시겠습니까? 반갑습니다. 돈의 흐름을 팩트로 꽉 채워드리는 기자의 시선, 양봉희입니다. 오늘 주제 아마 듣고 나면 잠이 확 달아나실 겁니다. 구독 한번 누르시고 불편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진실의 문을 저와 함께 열어보시죠. 자, 본격적으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만난 수많은 금융 전문가들은 지금의 연금 구조를 보며 시한폭탄이라고 부릅니다. 단순히 겁을 주려는 게 아닙니다. 이건 철저한 숫자와 데이터가 말해주고 있는 미래입니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발표한 보고서 혹시 원문으로 읽어보신 분 계십니까? 아마 대부분 뉴스 헤드라인만 보고 넘기셨을 겁니다. 그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2041년에 적자가 시작되고 2055년이면 기금이 완전히 고갈된다고 합니다. 2055년이면 지금 30대, 40대 여러분이 딱 연금을 받아야 할 시기입니다. 곳간이 비었는데 도대체 무슨 수로 연금을 준다는 말입니까? 물론 정부는 말합니다. 국가가 존재하는 한 연금 지급은 중단되지 않는다고요. 네, 이론적으로는 맞습니다. 적립금이 없으면 그해 걷어서 그해 나눠주는 부과 방식으로 바꾸면 되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인구 통계라는 냉혹한 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청년 10명이 노인 1명을 부양했습니다. 그때는 폰지 구조가 훌륭하게 작동했죠. 신규 가입자가 넘쳐났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출산율이 얼마입니까? 0.7명대, 사실상 국가 소멸 단계입니다. 앞으로는 청년 1명, 아니 0.8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는 시대가 옵니다. 내 월급의 30%, 40%를 떼어다가 윗세대 연금으로 바쳐야 한다는 뜻인데 과연 미래 세대가 조세 저항 없이 순순히 그 돈을 낼까요? 역사적으로 세금 폭탄은 정권 교체나 폭동의 원인이 되곤 했습니다. 즉, 국가가 보증한다는 말은 미래 세대의 지갑을 강제로 털겠다는 말과 동의어인데 털 지갑 자체가 사라지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 국민연금은 그렇다 치자. 나한테는 퇴직연금이 있잖아. 내 퇴직금은 안전하겠지? 과연 그럴까요? 제가 취재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이 바로 이 퇴직연금, 특히 DC형을 운용하는 직장인들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혹시 DB형과 DC형의 차이를 명확하게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만약 지금 머뭇거리셨다면 여러분은 소중한 노후 자산을 길바닥에 흘리고 다니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DB형은 회사가 운영 책임을 지고 여러분이 정해진 금액을 받는 것이니 그나마 낫습니다. 문제는 DC형입니다. 회사가 여러분 계좌에 돈을 넣어주면 그걸 굴리는 건 100%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금융감독원 통계를 보면 충격적입니다. DC형 가입자의 80% 이상이 퇴직연금을 어디에 넣어두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예금, 적금 같은 원리금 보장 상품입니다. 원금 보장이 최고 아니냐라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자본주의의 기본 원리를 완전히 망각한 처사입니다. 숫자로 증명해드리겠습니다. 지난 10년, 20년간 짜장면 가격이 얼마나 올랐습니까? 서울 아파트 가격은요?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실질 구매력을 따져봐야 합니다. 퇴직연금 수익률이 연 1, 2%대인 상황에서 물가 상승률이 3, 4%를 찍는다면 여러분의 돈은 불어나는 게 아니라 녹아내리고 있는 겁니다. 이걸 경제학에서는 실질금리 마이너스라고 부릅니다. 안전하다는 착각 속에 갇혀서 내 돈의 가치가 매년 삭제되고 있는데도 가만히 보고만 있는 꼴입니다. 이게 바로 안전한 폰지에 당하는 피해자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과거 미국의 사례를 한번 볼까요? 미국도 과거에는 기업이 운용 책임을 지는 구조가 많았지만 401K라는 제도가 정착되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미국의 직장인들은 퇴직연금으로 S&P 500 같은 지수 추종 상품이나 주식형 펀드를 적극적으로 매수합니다.
과거 2008년 금융위기 때 혹은 2020년 팬데믹 때 폭락장이 왔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공포에 질려 다 팔고 도망갔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적립식 투자의 힘을 믿고 꾸준히 불입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지금 미국의 은퇴자들 중에 소위 401k 100만장자가 수두룩합니다. 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코스피가 조금만 떨어져도 무서워서 예금으로 도망가고 조금만 오르면 또 꼭지에서 추격 매수하다가 물립니다. 삼성전자의 사례를 학습용으로 한번 복기해 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10년 전, 20년 전에 퇴직연금으로 삼성전자를 꾸준히 모아왔다면 지금 수익률이 어떨까요? 물론 개별 종목은 리스크가 있습니다. 등락이 심하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변동성을 견디는 시간의 힘입니다. 퇴직연금은 어차피 55세 이전에는 뺄 수 없는 돈입니다. 강제 장기 투자가 되는 자금이란 뜻입니다. 이 얼마나 강력한 무기입니까? 워런 버핏이 왜 부자가 되었습니까? 90% 이상의 부는 그가 60세 이후에 복리의 마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장기 투자라는 최고의 무기를 쥐고도 단기적인 원금 손실 공포 때문에 수익률 1%짜리 예금 감옥에 스스로를 가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행이나 증권사 창구에 가서 상담받아 보신 적 있습니까? 그 직원들이 여러분의 노후를 진심으로 걱정해서 상품을 추천한다고 믿으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이번 달 판매 목표가 있고 수수료가 많이 떨어지는 상품을 팔아야 하는 월급쟁이들입니다. 과거 파생결합 펀드, DLF, 홍콩 ELS 사태 때 어르신들이 왜 피눈물을 흘렸습니까? 은행 직원이 안전하다고 해서, 나라에서 망하게 두겠냐고 해서 가입했기 때문입니다. 내 돈을 남의 말만 믿고 맡기는 것, 그것이 폰지 사기의 피해자가 되는 첫걸음입니다. 퇴직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디폴트 옵션이 도입되었다고 해서 안심하지 마십시오. 그 디폴트 옵션조차 여러분이 지정하지 않으면 가장 보수적인, 즉 수익률이 가장 낮은 초저위험 상품으로 자동 설정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제가 취재 중에 만난 한 자산운용사 대표가 사석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스마트폰 하나 살 때는 며칠 밤을 새워가며 스펙 비교하고 최저가를 검색하면서 정작 자기 인생의 마지막 보루인 수억 원짜리 퇴직연금은 1년에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는다. 정말 뼈아픈 지적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의 무관심이 금융사들에게는 배당잔치를 벌여주는 꼴이고 정부에게는 연금 개혁을 늦춰도 되는 명분을 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냐? 이제 와서 주식 공부라도 하라는 거냐? 이렇게 물으실 겁니다. 네,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전업투자자처럼 차트 보고 단타를 치라는 게 아닙니다. 자산 배분의 관점에서 접근하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이 해야 할 행동 지침을 기자로서 명확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방송이 끝나는 대로 통합연금 포털이나 여러분이 가입한 금융사 앱을 켜십시오. 그리고 내 퇴직연금이 DB형인지 DC형인지, DC형이라면 현재 어떤 상품에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만약 현금성 대기자산이나 연 2% 미만 예금에 100% 들어가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인플레이션이라는 도둑에게 돈을 뺏기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을 자각하셔야 합니다. 둘째, 자신의 투자 성향과 은퇴 시점을 고려해서 포트폴리오를 다시 짜십시오. 만약 은퇴가 10년 이상 남았다면, 그리고 매달 월급이 들어오는 현금 흐름이 있다면 과감하게 주식 비중을 늘려야 합니다. 개별 종목이 무섭다면 시장 전체를 사는 ETF나 은퇴 시점에 맞춰 자동으로 자산 배분을 해주는 TDF 같은 상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과거 데이터로 봤을 때 10년 이상의 장기시 계열에서 주식시장은 우상향했습니다. 자본주의가 망하지 않는 한 기업들은 돈을 벌기 위해 발버둥 칠 것이고 그 과실은 주주가 가져갑니다. 퇴직연금으로 그 기업들의 주인이 되십시오. 셋째, 연금저축펀드와 IRP를 활용한 세액공제 혜택. 이거 그냥 주는 용돈이 아닙니다. 이 돈을 다시 재투자했을 때 일어나는 복리 효과를 계산해 보셨습니까? 연말정산 때 뱉어낼 세금을 줄이는 것을 넘어서 그 환급받은 돈을 다시 연금 계좌에 넣어 굴리는 재투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부자들이 하는 방식입니다. 그들은 세금을 비용으로 생각하지 않고 또 다른 투자의 시드머니로 활용합니다. 마지막으로 국가나 회사가 내 노후를 책임져 줄 것이라는 기대 자체를 버리십시오. 국민연금은 용돈 수준이 될 것이고 퇴직연금은 여러분이 직접 굴리지 않으면 푼돈이 될 것입니다. 각자 도생의 시대입니다. 냉정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폰지 사기라고 욕만 하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구조가 그렇다면 그 구조 안에서 살아남을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내가 낸 돈이 윗세대의 연금으로 사라지는 걸 막을 수 없다면
적어도 내가 직접 굴릴 수 있는 사적연금에서만큼은 압도적인 수익률을 만들어내야만 노후의 존엄을 지킬 수 있습니다. 투자가 위험하다고요? 아니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투자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도박입니다. 현금만 쥐고 있다가 벼락거지가 된 사람들을 우리는 지난 몇 년 동안 너무나 많이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퇴직연금은 여러분이 30년 동안 일하며 흘린 피와 땀의 결정체입니다. 그 소중한 돈을 썩히지 마십시오. 깨우십시오. 공부하고 감시하고 굴리십시오. 그래야만 이 거대한 폰지 구조의 희생양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조금 불편하고 아프게 들리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달콤한 거짓말보다는 쓴 약이 여러분의 계좌를 살린다고 확신합니다. 오늘 밤 자기 전에 반드시 여러분의 연금 계좌를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노후, 남의 손에 맡기지 말고 스스로의 손으로 지키십시오. 지금까지 팩트로 꽉 채운 경제브리핑, 양봉인의 돈방석의 양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